네, 이번 세션은 통신의 미래, 테크놀로지에서 서비스로의 컨버전스 진화라는 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KT는 아이폰을 도입해서 대한민국의 이 스마트폰 돌풍을 불러일으킨 주역입니다. 올레라는 브랜드로 최근에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는데요. 또 영상과 유선, 무선, 통신, 그리고 문자, 음성 모든 것을 통합한 서비스 컨버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신 서비스가 어떻게 변모하게 될 것인지, 진화하게 될 것인지 표현명 KT 개인 고객 부문 사장을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통신의 미래, Future of Telecommunic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소셜 트렌드와 테크놀로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거에 따라서 통신의 미래는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생활 공간 컨버전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셜 트렌드입니다. 총 6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줬습니다. 첫째는 지능화된 거대 도시가 출현할 것이다. 두 번째는 로아스와 같은, 또한 에코시코와 같은 이런 다양한 소비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는 일과 생활이 굉장히 소위 중요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네 번째는 통신과 인터넷의 결합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모바일 패턴이 바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100만 고객이 쓸 경우에는 그것은 패션이 된다고 그랬고 500만 고객이 쓸 경우에는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1000만이 쓰게 되면 컬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 기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200만을 넘어서 금년도에는 2000만, 내년도에는 3200만까지 스마트폰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급률이 65%까지 오르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테크놀로지 트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린 테크놀로지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IT와 그린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연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세대 이동통신 또는 3G를 어드밴스 시킨 새로운 기술과 이런 모바일, 이 기술이 접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IT는 서비스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SaaS 또는 ISS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과 세컨드 라이프가 접목이 될 것입니다. 이런 6가지 트렌드 기술을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통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첫째, 단말기에서 컨버전스가 일어납니다. 가로축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새로운 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단말기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신, 특히 유선과 무선이 컨버전스가 일어났죠. 또한 네트워크 컨버전스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어의 컨버전스가 일어납니다. 즉 컨버전스는 단순하게 유선과 무선의 컨버전스에 이어서 이제는 통신과 방송의 컨버전스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생활과 밀착한 생활을 어시스턴트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메이저 서비스로 부각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공간 컨버전스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생활 공간 컨버전스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데이터 월드가 있고 휴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별도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같이 묶어지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POP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프로액티브입니다. 고객 취향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가 굉장히 보편화될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고객 맞춤형으로 다 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옵티멀입니다. 유저의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험형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해질 것이고, 아울러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사람들이 쉽게 채용하면서 옷을 입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바이러먼트 측면에서는 프로액티브한 그런 활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디바이스에 인베디된 디바이스들이 많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아마 도처에 이런 머신 투 머신 같은 인베디된 디바이스가 깔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POP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액티브한 서비스가 일어날 것이고, 또 옵티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생길 것이고, 세 번째는 퍼베이시브한 인바이러먼트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통신의 미래는 아마 정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통신의 미래를 간단하게 정리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정을 얘기하는 미러입니다. 이제는 근무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스마트 워크 센터를 정했습니다. 소요 시간과 거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크에서도 스마트 기기가 장착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센터입니다. 좌석은 컨설팅 폼처럼 그때그때 자기가 편한데 좌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화상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무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터치 기술을 이용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무가 종료됐습니다. 전기차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이나 AV 기술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도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은희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료 차트가 뜹니다. 바로 마이크로 통화가 시작됩니다. 아들이 의사 선생님과 연결을 시도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진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바로 뜨게 됩니다. 도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 가도록 인포메이션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린
자전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을 했습니다. 손목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디어월을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농구 경기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아까부터 역전을 시키면서 천천히 계속 됐는데요. 유헬스 예약을 했습니다. 주치의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앞전 성미를 통해서 심장의 맥박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심전도 그래프를 보냈습니다. 3D 카메라로 이제는 집에서도 골프 게임을 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앞선 기술이죠. 스크린 골프입니다.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프채에 내장된 센서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코칭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휴식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5분 정도의 비디오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 2020년의 어느 날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통신의 미래는 생활 공간 컨버전 서비스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앞에 나온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해서 내 바구니에 저장을 합니다. 쇼핑 로그죠. 이어서 서피스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아울러서 버추얼 피팅 미러를 통해서 다양하게 내 패션 스타일과 내 체형과 기분, 날씨 이런 걸 고려해서 피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는 쇼핑도 인텔리전트 쇼핑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입니다. 이제 직장은 스마트워크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스마트워크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KT 같은 경우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 직원의 20%는 스마트워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한다는 얘기는 집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가까운 스마트워킹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미 갖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VDI도 서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옵니다. 이것이 결국 CO2를 줄이는 거고 결국은 전기 이런 쪽을 여름의 피크 타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퍼블릭 워크포스트가 되고요.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스마트워크가 연계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서피스입니다. 굉장히 터치를 통해서 아주 쉽게 화이트보드나 또는 화이트 테이블을 쉽게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굉장히 원격에 떨어지는 사무실에 있거나 또는 제가 집이나 스마트 워킹 센터에 있을 때 컬래버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컬래버레이션 보드를 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케어링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 조금 더 낳는 비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두 부부는 이제는 실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될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럴 때 유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한테는 이럴 때 애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가젯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가젯을 통해서 엄마나 부모는 애가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거기는 LBS,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와 GPS라는 기술을 접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T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서치라는 서비스도 동일한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 가는 아이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스쿨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애들에 대한 케어도 완전 세이프티 케어 방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 컬처입니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IPTV에서 보고 또는 모바일에서 보고 또 집에 가면 SOIP라고 서비스 오브 IP 단말에서 봅니다. 최근엔 또 키봇이라는 로봇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모든 집안의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플 TV는 제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컨텐츠나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를 집에 가서는 내 TV에서 바로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올 때는 이어보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N스크린입니다. 내가 컨텐츠를 소싱을 하면 그걸 여러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컬처는 N스크린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컬처 라이프로 바뀔 것입니다. 가운데 것은 이벤트 맵이 될 거고 오른쪽은 컨텐츠 북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헬스입니다. 아까 비디오 클럽에서 보셨겠지만 이제는 유비쿼터스 시대고 유비쿼터스 헬스가 작동되는 시대입니다. 우선 건강이 중요해지겠죠.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운동할 때도 항상 나의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기기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나의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까 센서로 해서 인식이 되고 그것이 중앙에 필요한 서버에 보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모트 다이그노시스입니다. 즉 원격에서도 진단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 칼로리에 대해서 쉽게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먹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헬스 쪽은 프로액티브한 유비쿼터스 헬스 시대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트래블입니다. 여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행 시장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행하는 데서 필수 불가한 것은 바로 그때 필요한 여행 정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스마트 기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통신 사업자가 완벽하게 3G 네트워크이든 4G 네트워크이든 완벽하게 구축하는 겁니다. 와이파이도 중요합니다. 손정희 회장도 얘기했습니다. 와이파이가 단순하게 3G의 보안제가 아니라 이제는 산소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하는 데는 와이파이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와이파이와 3G와 4G 이런 네트워크를 통신사업자가 구축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고객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길 또는 원하는 정보, 원하는 음식점 이런 것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이동하면서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스 컨시어지 서비스와 같이 사용자의 취향 또는 내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가 일본 분들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로 서비스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일본어로 제공돼야 됩니다. 다 언어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돼야 되는 게 바로 컨시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 6개 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정부, 기업, 개인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IT가 발전하고 또 미래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하고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와 기업과 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미래를 대비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기업은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 일하는 방법의 혁신까지도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스마트 워크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은 앞으로 바빠지겠죠. 워크와 또는 라이프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내가 길어진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지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국가와 개인이 통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사항을 제가 간략하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